모든 눈 수술하기 전에 빗번짐 안 생기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풍 원장님. 안녕하세요. 덩기덕 풍덕풍의 Q&A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MC 덕입니다. MC 덕 맥스라고 하죠. 노래도 잘 부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지난번에 한방변성에 관해서 촬영을 했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원장님이 촬영하신 유튜브를 쭉 한번 계속 봤는데 굉장히 편해지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자연스러워지시고요. 약간 조금 이제 방송체질이긴 하죠.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원장님, 제가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빗번짐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술하신 분들. 저희 친구 어머님도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좀 빗번짐을 많이 느끼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 많이 눈이 부시다고 빗번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빗번짐에 관한 Q&A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들어가 볼까요? 질문 주세요. 나왔구나! 자, 첫 번째, 빛이 번지는 현상이 빗번짐. 왜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 빗번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빛이 우리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번진 상태로 이제 상이 맺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는 초점을 맞추는 이제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고르게 모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빗번짐의 원인이 이제 많은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난시가 심하다던가, 안구건조증, 백내장이 있다던가, 또는 이제 라식 라섹 같은 수술을 받았다던가, 또는 백내장 수술 이후에도 이제 발생하는 게 한 가지 또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빗번짐이 사람마다 좀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죠. 우리 이제 MC 덕 손바닥을 이제 앞으로 펴서 지문 한번 보여줄래요? 손바닥이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지문이 보이실 텐데, 저하고 이제 덕 MC 지문의 모양이 다르죠. 그쵸. 이렇게 사람마다 지문의 모양이 다르듯이 각막의 모양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난시가 있더라도, 또 건조증이 있거나 또 없거나, 또 동공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원장님, 비유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고 빗번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과 빗번짐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빗번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MC덕은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료로 본 적이 없는데. 보통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막의 손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각막의 손상이 심해지면은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눈물 분비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면은 3개월, 이제 아니면 6개월 이제 안쪽에 수술 전과 비슷하게 눈물 분비량이 회복되는데, 안구건조증이 원래 심했던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라식보다는 각막 손상이 적은 스마트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를 더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스마트 라식이나 라섹을 좀 더 추천드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스마일 라식보다 스마트 라식이 조금 더 빗번짐을 줄여주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올려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야간 동공 크기, 강압부의 범위, 즉 수술 범위도 이제 원인이 됩니다. 보통은 6에서 한 6.5mm 정도 직경으로 이제 각막을 깎고 수술을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환자분들이 낮에 동공 자체가 한 3에서 4mm 정도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한 8mm까지 커지는 분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광학부랑 이행부까지 포함해서 6에서 아무리 많아봤자 7.3mm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약간의 빗번짐은 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술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하면은 좀 빗번짐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똑한데요. 이런 상황은 맞아요. 네. 더 넓게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의 각막을 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술 자체가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각막 자체가 더 얇아지는 수술인데 일부러 넓게까지 하면서 각막 자체를 더 깎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각막 깎아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회생활 때문에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대본에 써있긴 한데 나도 민망해요 이거. 문팀장이나 김PD님 잠깐 뵙죠. 이거 너무 민망합니다. 여기서 멈춰라. 옥상 올라가.
이해합니다, 원장님. 하여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각막이 회복되고 눈물량이 증가하고 하니까 좀 불편한 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 수술 말고도 백내장 수술 후에도 빗번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백내장 수술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백내장 수술은 이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안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이제 넣는 수술인데요.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은 수술할 때 사용되는 인공 수정체에 따라서 빗번짐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 수정체는 뭐 단초점 렌즈, 그리고 중간 거리까지 잘 보이는 뭐 연속초점 렌즈, 그리고 다초점 렌즈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나눌 수 있고, 네네. 단초점은 멀리만 굉장히 선명하고 연속초점은 멀리부터 이런 팔 길이까지, 그리고 다초점은 전체적으로 다 보이긴 하는데 선명도는 이제 단초점보다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원리 자체가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멀리, 중간, 가까운 게 잘 보이는데 이거는 빛을 다 나눠가지고 여기 잘 보이고 여기 잘 보이고 여기 잘 보이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눌수록 더 분산되는 거잖아요. 분산되는 만큼 발생하는 빗번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 수정체 종류가 꽤 많네요. 생각해보니 다초점 렌즈를 원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다초점 렌즈를 눈에 삽입하고 빗번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초점 렌즈는 빗번짐을 아예 없애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6에서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우리 뇌에서 적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은 하는데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령으로 가거나 뭐 각막에 난시가 많거나 각막에 고유시차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더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수술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검사하고 상담을 충분히 좀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오늘 조금 많이 배워가는 것 같네요, 원장님. 나왔구나. 오늘 빗번짐에 관한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랑 이렇게 처음으로 코너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니, MC덕 너무 잘해요. 이쪽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 아니세요? 진짜. 나중에 그냥 계속 같이 해요. 네, 원장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다고. 영상을 보시고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센트럴안과 센닥터 홍경 원장입니다. 덕기덕 풍덕풍의 진행을 맡은 MC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